돈을 쫓는 사람, 돈이 따라오는 사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노력한데 어떤 사람은 평생 돈에 쫓기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부자가 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김승우 회장은 말합니다. 돈에는 절대적인 법칙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법칙을 모르고 돈을 벌려고 한다. 이 법칙을 알면 당신이 일하지 않아도 돈이 스스로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칙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손에서 새어나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떤 원칙을 따르길래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김승우 회장이 직접 실천한 8가지 투자 원칙 중 4가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이 원칙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10년 후에도 당신의 재정 상태는 지금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른다면 당신이 바라던 경제적 자유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 원칙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원칙, 빨리 돈을 버는 모든 일을 멀리한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만약 지금 하룻밤 사이에 10억 원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기회를 잡아야 해. 하지만 김승우 회장은 오히려 경고합니다. 빨리 돈을 벌려는 모든 일을 멀리하라. 이 말을 들으면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돈을 빨리 버는 게 나쁜 건가?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번 거 아닌가? 하지만 여기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 외에 빨리 돈을 버는 일이 위험한가? 심리학에는 즉각적 보상의 함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빠른 보상을 원합니다. 바로 눈앞에서 보상이 주어지면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이익을 줬다가 더 큰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복권을 산다. 한 방만 터지면 끝이다. 고위험 투기에 돈을 넣는다. 짧은 시간 안에 몇 배로 불릴 수 있어. 불법적인 투자에 혹한다. 남들보다 먼저 뛰어들면 내가 승자가 될 거야. 그 결과는 뻔합니다. 처음에는 이길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돈을 잃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 부자들은 느린 돈을 선택한다. 워렌 버핏은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절대 빨리 부자가 되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장기 투자 원칙을 지키며 복리의 힘을 극대화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쫓기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불어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부자들은 결코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신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산이 저절로 성장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제 역사 속에서 빨리 돈을 벌려다 실패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3. 역사 속 실패한 사례.com 버블과 한탕주의의 종말 1990년대 말 인터넷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닷컴 버블이 형성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IT 기업 주식을 사들이며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될 꿈을 꾸었죠.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누구나 이번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거품은 터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전 재산을 날려버렸습니다. 당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단기적인 돈을 벌기 위해 무리하게 투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워렌 버핏처럼 장기적인 가치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조급함은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잃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자산에 투자하라. 주식, 부동산, 사업 등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것에 집중하라.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단순히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라. 복리의 힘을 활용하라. 워렌 버핏이 강조한 것처럼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다. 조급함을 버리고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라.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단기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앞에 빠른 돈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부의 원칙을 따릅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빠른 돈을 줬다가 더 큰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단기적인 수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것입니까? 아니면 장기적인 원칙을 따르며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을 갈 것입니까? 두 번째 원칙, 생명에 해를 입히는 모든 일에 투자하지 않는다. 만약 지금 수익률 1000%를 보장하는 투자 기회가 눈앞에 있다면 당신은 어떤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얼마나 빨리 돈을 벌 수 있을까? 위험성이 있는가? 어떤 기업에서 진행하는 투자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투자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부터 계산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 돈을 벌고도 나는 떳떳할 수 있는가? 김승우 회장은 말합니다. 생명에 해를 입히는 모든 일에 투자하지 않는다. 이 원칙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부를 유지하고 결국 더 큰 성공을 거두는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결국
신뢰를 기반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신뢰를 잃는 순간 부의 흐름은 멈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해치는 투자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외 부자들은 윤리적인 투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경제학에는 도덕적 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윤리적 기준을 무시하는 행동을 의미하죠. 저품질 식품을 판매하는 기업 단기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지만 소비자의 신뢰를 잃으면 결국 망한다. 불법적 금융상품 높은 수익을 미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지만 결국 법적 문제로 무너진다. 환경을 해치는 사업 초기에는 성장하지만 사회적 압력과 규제로 인해 지속될 수 없다. 즉, 돈을 벌 때 어떻게 버는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익이 높은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인가를 따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생명을 해치는 투자로 인해 실패한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역사 속 실패한 사례, 비윤리적 투자의 몰락. 필립 모리스와 담배 산업의 추락. 한때 담배 산업은 세상에서 가장 돈이 잘 벌리는 사업이었습니다. 광고에서는 흡연이 매력을 높인다는 메시지를 퍼뜨렸고 담배 회사들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담배의 유해성이 밝혀졌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필립 모리스, 현재 알트리아 같은 거대 담배 기업들은 주가가 정체되었고 점점 산업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돈을 벌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 불가능한 모델이었던 것이죠. 앨런의 몰락 탐욕이 만든 최악의 파산 사건. 2001년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 중 하나였던 앨런이 역사상 최악의 회계 부정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기업 내부에서 조작된 회계 장부를 통해 수익이 엄청난 것처럼 보이게 했고 투자자들은 이를 믿고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거짓이 밝혀지며 앨런은 단기간에 완전히 무너졌고 CEO와 고위 임원들은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탐욕과 비윤리적 투자 방식이 어떻게 한순간에 불을 날려버리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김승호 회장의 원칙은 단순한 도덕적 가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 가능한 부를 쌓는 전략입니다. 단기적인 돈이 아니라 장기적인 신뢰를 고려하라. 윤리적인 사업과 투자가 장기적으로 더 큰 부를 창출한다. 두 돈을 벌 때 반드시 가치를 함께 창출해야 한다. 세상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할수록 더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참 빠르게 돈을 벌겠다는 유혹에서 벗어나라. 도덕적 기준을 무시한 투자는 언젠가 문제가 된다. 자, 어떻게 돈을 버는가가 얼마나 버는가보다 중요하다. 이 돈을 벌고도 나는 떳떳할 수 있는가? 이 사업이 10년 후에도 존재할 것인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버는 양보다 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가치가 뒷받침될 때 지속됩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은 단기적인 이익을 좇을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부를 만들 것인가? 세 번째 원칙, 투자를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지만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루 몇 시간만 일해도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차이를 만든 걸까요? 김승호 회장은 말합니다. 나는 투자를 하지 않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미래에 당신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가? 부자들은 절대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대신 한 번의 노력으로 오랫동안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원칙이 어떻게 부자가 되는 핵심 열쇠가 될까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결정적 차이. 투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팝니다.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한다. 야근을 하면 돈을 더 벌지만 자유시간은 줄어든다. 일을 멈추면 수입도 사라진다. 이런 구조에서는 평생 일해야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결국 내가 가진 가장 중요한 자산인 시간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반면 부자들은 시간을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투자해서 돈이 스스로 벌리는 구조를 만듭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가? 이 일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는가? 즉,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부자들은 돈을 버는 방식 자체를 바꾼다. 심리학에는 소유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을 쉽게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 월급을 받으며 사는 방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돈을 버는 구조 자체를 다르게 설계합니다. 직접 일하지 않아도 수익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든다. 한 번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도록 한다.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역사 속 부자들의 선택, 투자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 사람들. 빌 게이츠, 소프트웨어라는 자산을 만든 남자.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할 때 그는 단순히 코드를 짜는 프로그래머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반드시 사야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에서 자동으로 팔리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것이 바로 투자를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핵심입니다. 빌 게이츠가 만약 평생 프로그래머로 일했다면 지금의 부를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워렌 버핏,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든 투자자.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자로 유명하지만 그가 하는 일의 본질은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직접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다. 대신 장기적으로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한다. 그 기업이 돈을 벌 때마다 버핏은 배당금과 주가 상승으로 부를 축적한다. 즉, 그는 직접 노동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10년 후에도 당신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신의 돈을 버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이 아니라 투자로 생각하라. 당신의 시간이 미래에 어떤 가치를 창출할지 고민하라. 단순히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산이 되는 일을 하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라.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내 시간이 아니라 내가 만든 가치가 돈을 벌게 해야 한다. 작은 투자라도 지금 당장 시작하라. 주식, 부동산, 사업, 콘텐츠 등 내가 없어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라. 돈을 버는 방식 자체를 바꿔라.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돈이 저절로 벌리는 구조를 만듭니다. 투자를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사고방식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평생 일하면서 돈을 벌겠습니까? 아니면 투자의 관점에서 돈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길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원칙, 시간으로 돈을 벌고 돈을 벌어 시간을 산다. 지금 당신의 계좌에 10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만 많으면 완전히 자유로워질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방식으로 살고 있다면 계좌에 있는 10억 원도 결국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돈을 버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그들은 시간을 먼저 투자해서 돈을 벌고 벌어들인 돈으로 다시 자유로운 시간을 삽니다. 즉, 돈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원칙이 어떻게 부자가 되는 핵심 열쇠가 될까요? 1.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시간 개념 차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파서 돈을 법니다.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한다. 야근을 하면 돈을 더 벌지만 자유시간은 줄어든다. 일을 멈추면 수입도 사라진다. 이런 구조에서는 평생 일해야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즉, 시간이 곧 돈이라는 개념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반면 부자들은 시간을 다르게 봅니다. 시간을 먼저 투자해 돈이 저절로 벌리는 구조를 만든다. 그 돈을 다시 자유로운 시간을 확보하는 데 사용한다. 즉, 부자들은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돈을 시간으로 바꾼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 부자들은 돈을 벌고 쓰는 방식이 다르다. 심리학에는 시간 할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현재의 시간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미래의 시간을 쉽게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달 조금만 더 일하면 다음 달엔 좀 쉬겠지. 주말에라도 일하면 돈이 더 들어오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이 계속되면 결국 평생 일을 해야 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부자들은 처음부터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돈을 직접 벌려 하지 않는다. 대신 돈이 스스로 벌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다. 그리고 벌어들인 돈으로 더 많은 자유 시간을 확보한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참 역사 속 부자들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일론 머스크 시간을 사고 시간을 압축하다. 일론 머스크는 하루 20시간을 극단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은 돈을 그냥 버리는 것과 같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단축할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업무를 자동화한다. 반복적인 일을 아웃소싱한다. 결정해야 할 것들을 최소화하여 시간 낭비를 줄인다. 그 결과 그는 동시에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 같은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남들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의 핵심은 바로 시간을 돈으로 사고 돈을 다시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존 D. 록펠러, 돈이 일하게 만들다. 록펠러는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돈을 버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설계했습니다. 직접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든다. 다른 사람들이 일하도록 하고 자신은 돈의 흐름을 조종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저절로 불어나는 구조를 만든다. 그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일하지 않아도 돈이 계속 들어오는 자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수십 년이 지나도 부를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시간을 팔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다면 그 돈을 다시
자유로운 시간을 사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간을 팔지 말고 시간을 투자하라.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이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도록 만들어라. 한 시간을 쓰더라도 그 시간이 10년 후에도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도록 활용하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라. 단순히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라. 주식, 부동산, 온라인 비즈니스 등 자산을 구축하라. 번 돈으로 자유로운 시간을 사라. 부자들은 돈을 써서 더 많은 자유를 얻는다. 반복적인 일은 자동화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시간을 사용하라. 부자가 되는 핵심은 시간을 지배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쓴다. 하지만 부자들은 시간을 활용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다시 시간을 확보한다. 이제 당신의 선택은, 당신은 평생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투자해서 돈이 저절로 불어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부자가 되는 핵심은 돈이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자가 되는 4가지 핵심 원칙을 살펴봤습니다. 빨리 돈을 버는 모든 일을 멀리한다. 조급함을 버려라. 돈은 한순간에 벌려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원칙을 지키는 사람에게 간다. 생명에 해를 입히는 모든 일에 투자하지 않는다. 돈은 결국 신뢰를 따라 움직인다. 단기적인 이익을 줬다가 결국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 투자를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커지는 투자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시간으로 돈을 벌고 돈을 벌어 시간을 산다. 시간을 팔지 말고 시간을 투자하라.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원칙을 듣고도 당신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벌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부의 흐름을 바꿀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 원칙을 실행하면서 부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도 좋은 말이네 하고 그냥 넘길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 될 것입니까? 만약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4가지 강력한 원칙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원칙을 알지 못하면 당신의 부의 흐름은 여전히 완성되지 않습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